품격 있는 말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상대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 한마디에 사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위로하려고 했는데 왜 상대는 내 말에 마음을 닫을까요? 이런 경험 있으셨죠? 잘해보려고 건넨 말인데 괜히 어색해지고 정작 내가 상처받은 느낌.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딱 한마디로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마음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말이 통하지 않던 관계도 갑자기 따뜻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걸까요? 어떤 말이 대화의 온도를 높이고 상대의 방어를 내려놓게 만들까요? 오늘은 단 4마디로 관계의 판을 바꾸는 언어의 힘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당신이 관계로 지쳐 있다면 이 짧은 4마디가 깊은 숨 같은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지. 다들 그렇게 살아. 내가 유난스러운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위로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숨이 턱 막히고 마음은 더 무너졌을 겁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받고 말로 위로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심을 담았다고 믿었던 내 말이 오해를 사고 상대를 도와주려던 내 말이 되려 거리를 만들곤 하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은 조언보다 공감이 먼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감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정 씨는 52세입니다. 지금도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치매 초기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책임지는 삶, 그 무게는 말하지 않아도 짐작되죠. 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설치고 때론 현실과 환상을 헷갈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은정 씨는 점점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에 시달렸습니다. 이따금 스스로에게 묻곤 했죠. 나는 좋은 딸일까? 나는 인간답게 살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은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엄마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참 지치네요.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지. 엄마잖아. 그 말에 은정 씨는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던 또 다른 친구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오래 참고 있던 거잖아. 지치는 게 당연하지. 그 짧은 한마디에 은정 씨의 눈에 고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떤 설명도 위로도 아니었지만 그 말 안에는 은정 씨의 고통이 판단 없이 받아들여진 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공감이란 상대의 감정을 수정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짧은 말은 바로 그런 공감의 언어입니다. 이 말에는 네가 그렇게 느낀 건 이상한 게 아니야. 지금의 너도 괜찮아. 라는 조용한 수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그 수용의 순간에 비로소 긴장을 풀고 방어를 내립니다. 공감은 상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공간입니다. 이 말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명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말은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진실한 말은 마음을 기울이는 손길과 같다.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해요. 당신이 그렇게 느낀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말들은 고장난 관계를 되돌리는 마법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다친 사람에게 여기 있어도 되라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듣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내 감정. 내가 다 알 순 없지만 이해는 돼. 그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당신이 먼저 꺼내주셔도 좋습니다. 그 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누군가가 한숨 쉬며 말없이 앉아 있다면 무언가 조언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옆에 앉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 감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말이 관계를 바꾸고 당신을 더욱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뭔가 잘해보려다 실수했을 때 혹은 마음을 담아 의견을 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이런 말이라면 마음 한켠이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오히려 그 사람은 더 성숙해 보이고 사람들은 그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 말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이 두 가지는 말을 듣는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건설 현장 관리자로 일하는 55세의 준호 씨. 늘 야무지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어느 날 신입 직원 하나가 자재 발주를 잘못해서 작업이 지연됩니다. 회의 중 다른 팀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기본도 안 된 실수잖아요. 누가 확인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준호 씨가 입을 엽니다. 그건 제가 최종 확인을 놓쳤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다음부턴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누구 하나 더 탓하지 않았고 신입 직원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를 단죄의 장이 아닌 책임과 배움의 공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의 성숙함과 신뢰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실수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백은 용기의 시작이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는 그 고백의 말입니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개방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잘못이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사람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방어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방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편안한 사람입니다. 말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말은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관계가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자존심이 걸려 망설였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당신 말 듣고 나니 새롭게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배웠어요. 이 짧은 말은 당신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단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비난 대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 한마디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나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를 낮추는 품격을 갖게 하죠. 이 말은 잘못을 감추는 대신 잘못을 품고 가는 사람의 언어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지금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관계가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자존심이 걸려 망설였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당신 말 듣고 나니 새롭게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배웠어요.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소통의 문을 여는 말입니다. 실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순간에 이 말을 들었더라면 더 위로받았을까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그 말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은 당신이 먼저 건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더 믿고 싶은 사람에게 품격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에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거 말고 내가 예전에 하란 대로 하지 그랬어.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 안 듣더니 결국. 그래서 내가 조언했잖아. 당신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 그리고 조언해준 사람과는 더 이상 깊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 말은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사람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말이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까요? 상훈 씨는 58세, 퇴직 후 지역 도서관 청소년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모임이 있었고 20대 대학생 준혁이 패널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토론 중 상훈 씨는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냅니다. 나는 그 시절 사람들 얼굴을 자주 보러 다녔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러자 준혁이 말합니다. 요즘은 그건 좀 올드하죠. 요즘은 다 메신저로 해결하니까요. 그 말에 공간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다른 참가자들 얼굴엔 당황스러움이 비쳤고 상훈 씨도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너무 구시대적인가? 왜 굳이 말했을까? 그때 상훈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 듣고 보니까 맞네. 요즘은 그런 식으로 관계 맺는구나. 내가 많이 배웠다. 고맙다. 그 말에 준혁은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매주 제일 먼저 인사하며 다가왔고 상훈 씨가 말할 땐 누구보다 경청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 고품격의 신호입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지만 몽테뉴의 진짜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타인의 생각을 통해 배우는 사람은 자기 생각도 깊어진다. 내 생각만 내세우는 사람은 혼자 늙어갑니다. 하지만 배우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새로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 존중 효과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귀하게 여길 때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감정적 유대, 협력, 지지로 이어지죠. 이건 맞다고 동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자극했다. 내 사고를 흔들었다. 성장할 기회를 주었다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이 누군가를 바꿨을 때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 말 듣고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시선, 저한텐 새로웠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는 당신을 존중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을 그냥 넘기지 말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 한마디는 그 사람의 존재를 깊이 인정하는 방식이고 당신의 품격을 말없이 증명하는 언어입니다. 당신도 이제 저 사람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저 말 오래 기억에 남는다.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말해볼까요? 그 말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상대방에게 배우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누군가가 하루 종일 고생한 이야기를 꺼낼 때 당신은 뭐라고 말하셨나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아마 좋은 뜻으로 말했을 겁니다. 힘내라는 응원, 위로하려는 마음. 그런데도 왜 그런 말들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까요? 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위로하려 했던 말이 오히려 상대를 고립시키는 이유는 그 말이 상대의 감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정 씨는 올해 47입니다.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고 아이를 등교시키고 남편 출근 챙기고 점심에는
시어머니 약 타러 병원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엔 컴퓨터를 켜고 재택근무, 업무 보고서를 끝내면 밤 9시쯤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수정 씨는 숨을 한 번 길게 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숨을 쉴 틈이 없어. 나는 언제쯤 나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어. 친구 중 한 명이 말합니다. 그래도 너애들도 착하고 시어머니도 혼자 계시잖아. 네가 좀 더 참아야지 뭐. 수정 씨는 그 말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나만 힘든 건 아니니까. 그때 옆에 있던 친구 혜숙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벅차다. 힘들었겠다, 수정아. 그 말에 수정 씨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긴장했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고 그녀는 작게 중얼입니다. 그 말, 처음 듣는 것 같아. 힘들었겠다. 이 말은 단순한 동의나 위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확인이라 부릅니다. 단지 들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함께 꺼내어 정당화해주는 과정입니다. 지쳤겠다. 속상했겠다. 그만두고 싶었겠어. 이 짧은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사람은 누군가 내 감정을 정확히 짚어줄 때 비로소 자신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건 상담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긴 하루를 지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율곡 이인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지혜는 논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타인의 고통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럴 땐 말이 많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힘드셨겠어요. 그 말엔 아무런 조언도 없지만 모든 감정이 받아들여졌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 곁에 지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마세요. 힘내. 잘 될 거야. 같은 위로도 잠시 미뤄두세요. 그저 감정을 확인해 주세요. 그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힘드셨겠어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지친 하루를 위로하고 당신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말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면 됩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받고 말로 위로받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힘들었겠어요. 이 말들은 단지 예의 바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감이 있었고 존중이 있었으며 자신을 낮추는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비어 있어야 누군가의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품성은 언어로 드러난다. 말에 품격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빈 것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말은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채우려면 먼저 나를 비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는 상대의 감정을 판단 없이 받아들입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는 내 실수를 인정하고 상대를 높이는 태도입니다. 제가 많이 배웠어요는 겸손한 수용으로 신뢰를 쌓는 문장입니다. 힘들었겠어요는 상대의 감정에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입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언보다 먼저 수용하고 설득보다 먼저 공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품격입니다. 반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들 중에는 관계를 차갑게 만들고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상대의 감정을 무효화하는 말입니다. 다음의 말들은 짧지만 그 여운은 깊고 차갑습니다. 첫째,
내가 예민한 거야. 이 말은 감정 그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몰아갑니다. 상대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는 내 안에 있다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 말 한마디에 상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다들 그렇게 살아. 이 말은 공감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모두가 힘든데 왜 너만 유난이냐는 메시지를 품고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고통이 비슷해 보여도 각자의 사정은 다릅니다. 이 말은 그 차이를 지워버리고 상대의 고통을 사소하게 만들며 마음을 닫게 합니다. 셋째,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 말은 책임을 일방적으로 덧씌우는 표현입니다. 상대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무시한 채 의무만을 강조합니다. 위로를 기대했던 마음은 오히려 죄책감과 무력감에 짓눌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말들로 관계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말을 하기 전 잠시 멈춰 보세요. 내 말이 위로가 될까? 상처가 될까? 나는 지금 설득하려는가? 공감하려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힘드셨겠어요. 이 말들은 결코 약한 말이 아닙니다. 가장 단단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 그저 다정할 뿐이다. 말의 품격은 나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이 누군가를 지켜주는 그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정한 그늘 속에서 당신도 따뜻함을 되돌려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말을 가장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말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대화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품격 있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의 언어입니다.